알로하. 하와이 부동산 22년 경력 에이미 김입니다. 최근에 하와이 쇼텀 렌털 규제가 강화되었다든지 하와이 쇼텀 렌털이 이제는 정말 어려워졌다는 소문을 들어보셨나요? 맞기도 하고요. 또 틀리기도 해요. 오늘은 와이키키를 중심으로 어떤 콘도는 쇼텀 렌털이 가능한지, 어떤 건 절대 안 되는지, 세금 구조와 운영 방식의 선택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의 전망을 한 번에 콕 찍어 정리해 드릴게요. 시작할까요? 먼저 현재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과거엔 오아후 주거지역의 콘도나 주택에서 30일 이상의 임대가 기본이었어요. 여행자들에겐 호텔보다는 하와이에서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에어비앤비 단기 체류가 상당히 인기 있었는데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주택의 민박용 불법 증축이나 편법 민박 운영으로 인해서 로컬 커뮤니티의 불만이 커지고요. 실거주용 주택이 부족해진다든지 또 관광버스나 렌트카의 주차 문제로 주민 불편이 증가하게 되어서 호놀룰루 시가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죠. 2019년부터 주거지역의 30일 이상 렌탈이 된다 안 된다를 계속 번복하다가 결과적으로 2025년 1월 새로운 조례가 확정됐는데요.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최소 90일 이상 임대만 합법입니다. 그렇다면 와이키키 같은 리조트 중심지나 호텔형 콘도는 어떨까요? 와이키키의 합법 콘도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호텔 앤 리조트 콘도텔입니다. 원래 호텔로 설계되었거나 호텔용으로 지어진 건물이죠. 일리카이 호텔, 팜셋 와이키키, 파시픽 모나크 등의 콘도텔은 24시간 프론트 데스크와 러비, 호텔 객실 운영 시스템을 갖춘 진짜 호텔과 동일한 구조이죠. 이런 건물들은 호텔 앤 리조트용 세금 여율이 적용되는데요. 2025년 기준 정부 고시지가의 1.39%입니다. 이런 콘도는 장기 임대보다는 데일리 렌트, 즉 호텔처럼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조트 조닝 콘도와 트랜지언트 베케이션 콘도텔입니다. 예를 들어 와이키키 랜드마크나 알루어 앳 와이키키 등 원래 호텔이 아닌 일반 콘도지만 리조트 조닝이란 조닝 덕분에 30일 이상 단기나 중기 렌트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원래 호텔은 아니었지만 특수 조건에 의해서 단기 렌탈이 허용된 경우도 있죠. 와이키키 선셋이나 반냥 같은 콘도가 호텔처럼 데일리 렌트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트랜지언트 베케이션 세율이 적용되고 당국의 쇼텀 렌털 등록 및 2년마다 갱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Non-Conforming Use Certificate이라고 1990년 이전에 특별 허가를 받은 유닛들로 원래 주거용으로 지어진 콘도이지만 과거 호텔 객실의 부족으로 예외적으로 단기 렌털이 허용됐던 유닛들입니다. 중요한 건 단지 와이키키 콘도라는 이유만으로 단기 렌털이 다 된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 콘도는 어떤 타입이고 합법적인 에어비앤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등을 에이전트랑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제 세금 구조를 알아볼까요? 쇼텀 렌털, 특히 단기 숙박형 렌털은 단순한 임대가 아니죠. 렌털 수익뿐 아니라 세금과 재산세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세율이 크게 뛰기 때문에 렌털 수익과 운영비 계산에 세금과 재산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오너는 숙박객으로부터 하와이 소비세인 GET, 여행자세 TAT, 오아후세 OTAT를 받아서 정부에 대납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재산세도 일반 주거용이 아니라 호텔 앤 리조트 혹은 트랜지언트 베케이션 분류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평가 가치 100만 불의 콘도라면 첫 80만 불의 구간은 0.9%가 적용되어서 7,200불, 나머지 20만 불 구간은 1.15%의 세율이 적용되어서 2,300불, 총 재산세는 연간 9,500불이 된다는 셈이죠. 자, 콘도와 세금으로만 끝나면 현실감이 떨어지죠.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인데요. 대충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호텔 풀로 해당 건물이 원래 호텔처럼 프론트 데스크나 예약, 하우스키핑, 게스트 응대까지 모두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투자자는 호텔 운영팀에게 관리를 전적으로 맡기고 수익 배분만 받는 방식이죠. 장점은 마케팅 파워가 좋고 일관된 품질 관리, 규제 리스크가 적고 완전 자동화된 투자로 손 놓고 운영이 가능하고요. 월별 보고서를 받는 리모트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합니다. 수익은 안정적이지만 오너 배당이 적고 수익 구조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 매니지먼트 회사에 위탁하는 방법입니다. 단기 렌트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 렌탈 대행 회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장점은 호텔보다 운영이 훨씬 간단하고 안정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20%에서 30% 정도로 호텔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오너 수익이 호텔 운영 때보다 높을 수 있지만 단점은 회사마다 마케팅 역량이 달라서 회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최근엔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매니지먼트인데요. 에어비앤비나 VRBO 플랫폼을 사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하와이에서 거주하시면서 직접 관리하신다면 좋은 방법이죠. 장점은 수수료가 없고 완전 내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을 최대한 올릴 수 있지요. 하지만 단점은 예약이나 청소, 체크인 아웃, 고객 응대나 세금 신고까지 전체 책임을 본인이 지는 일이라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특히 하와이는 단기 임대 규제와 세금 체크가 까다로워서 실수하면 벌금이나 규제 위반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처음 투자하시는 분에게는 호텔 풀이나 매니지먼트를 위탁하기를 추천합니다. 시간과 사람과 대응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같은 환경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먼저 콘도 유형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조닝이나 빌딩의 상태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이건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율과 비용 계산, 재산세, 호텔세, 소비세, 유지비, 관리비까지 모두 놓고 순수익 모델을 먼저 만들어 보셔야 해요. 겉으로만 수익률이 좋아 보이는 유닛에 속지 않으려면 이것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운영 방식의 선택입니다. 편하고 안정성을 원하시면 호텔 풀이나 렌털 매니지먼트에 위탁하시고요. 수익성과 유연성이 더 중요하면 셀프 매니지먼트도 괜찮아요. 물론 시간과 노력이 꽤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상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계산해야 해요. 공실이나 계절성, 규제 변화, 유지비 상승 등의 모든 변수들을 무조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투자가 단기 수익 목표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자산 가치가 목표인지 명확하게 해두시면 콘도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결국 short-term 렌털은 합법적으로 렌탈이 가능한지 조닝이나 세금, 운영 방식, 시장 수요까지 모두 맞아 떨어져야지 진짜 수익형 자산이 됩니다. 궁금한 콘도텔이나 투자 매물, 세금 계산, 수익 시뮬레이션 등 필요하신 모든 것들을 언제든 댓글이나 DM을 주세요. 지금까지 에이미 김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